테슬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반도체 없어 난리인데 테슬라 생산 늘린 3대 비결. 차량용 반도체 공급 부족으로 자동차 회사마다 난리입니다. 작년 말부터 사태가 심각해지면서 이제는 생산을 줄이거나 공장을 멈추는 회사도 나오고 있죠. 테슬라에 맞서는 현대자동차의 신형 전기차 아이오닉5는 고객에게 인도되기도 전에 생산 차질을 빚고 있습니다. 코나와 아이오닉을 생산하는 현대차 울산 1공장은 지난 7일부터 오는 14일까지 가동을 중단합니다. 코나는 전방 카메라 반도체, 아이오닉은 PE 모듈 부족 때문이라는군요. 일주일간 휴업하면 코나는 6,000대, 아이오닉5는 6,500대가량 생산 손실이 발생할 것으로 보입니다. 현대차의 다른 공장도 반도체 부족 때문에 가동률을 떨어뜨리거나 일부 휴업을 검토 중입니다. 그런데 테슬라는 세계적인 반도체 부족 사태의 영향을 별로 안 받은 것 같습니다. 지난 1분기에 18만 338대를 생산해 18만 4,800대를 판매했는데요. 월가 전망을 10% 초과했습니다. 분기 기준으로 사상 최대 판매였습니다. 2분기엔 생산이 더 늘어날 것 같습니다. 한국 시장에서도 지난 1분기 전기차 판매 1위는 작년에 이어 여전히 테슬라였습니다. 3,232대가 팔렸고요. 이 중 3,201대가 모델 3였습니다. 반면 현대 코나는 984대, 기아는 니로 873대, 소울 27대로 현대 기아차를 합쳐도 테슬라의 절반 수준입니다. 테슬라의 국내 판매는 앞으로 더 빨리 늘어날 것 같은데 현대차의 전략 무기, 아이오닉은 제때에 충분히 공급도 되지 못할 위기에 빠진 거죠. 그렇다면 왜 이렇게 됐을까요? 똑같이 반도체 공급 부족 사태를 맞았는데 왜 현대차 등 기존 자동차 회사의 일부 차종은 생산이 중단되고 테슬라는 오히려 생산이 늘어나고 있는 걸까요? 테슬라의 주력 차종인 모델 3, 모델 Y와 다른 자동차 회사 차량은 겉으로 보기엔 비슷하지만 차량 기능의 제어 방식에 큰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이 차량용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테슬라가 영향을 덜 받을 수 있는 핵심 이유입니다. 예를 들어 모델 3는 차량의 거의 모든 기능을 단 5개의 전자제어 유닛이 수행합니다. 반면 다른 회사 차량들은 기능이 단순한 차는 ECU가 30에서 40개, 기능이 많은 차는 70에서 100개 정도 됩니다. 즉 테슬라는 중앙에 통합 제어 장치 몇 개가 차량 기능을 모두 담당하는 반면 다른 회사 자동차는 그런 제어 장치가 차량의 각 기능 부위별로 흩어져 제각각 움직인다는 거죠. MCU는 기능을 제어하는 역할을 합니다. 자동차에 쓰이는 반도체 가운데 개수가 가장 많은 편입니다. 특히 자동차에서 MCU를 가장 많이 쓰는 보디 컨트롤을 예로 들면요. 모델 3는 MCU가 딱 4개 들어갑니다. 반면에 다른 회사 차량은 같은 기능을 구현하는 데 필요한 MCU가 최소 수십 개에서 많으면 100여 개나 되지요. 그런데 지금 MCU 시장이 매우 위태롭습니다. 글로벌 1, 2, 3위 업체가 전부 주력 공장의 정정, 화재로 큰 생산 손실을 입고 있는 데다 복구도 늦어지고 있거든요. 테슬라는 대당 4개의 MCU가 들어가는데 다른 회사 차량은 그 10배 이상이 들어간다면 어느 회사가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 유리할까요? MCU를 훨씬 적게 쓰는 테슬라 쪽이 유리하겠지요. 제품 공급의 효율과 안정성을 높이는 가장 쉬운 방법은 제품 가짓수를 줄이는 겁니다. 테슬라의 제품군은 모델 3, 모델 Y, 모델 X, 모델 S 등 4가지 밖에 안 됩니다. 게다가 지난 1분기에는 주력이자 보급형인 모델 3와 모델 Y만 생산하고 고급형인 모델 S와 모델 X는 재고 떨어내기만 한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테슬라는 전기차만 만들죠. 즉 딱 2종류의 그것도 전기차만 만들면 됩니다. 두 차종의 통합 전자제어 설계는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반도체 부품 공급의 관점에서 볼 때 테슬라는 단 한 개의 차종에 들어가는 반도체 부품만 신경 쓰면 됐던 것이나 마찬가지입니다. 반면에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이보다 훨씬 복잡하죠. 주력인 내연기관 차만 종류가 수십 가지입니다. 모델마다 전자제어 설계가 제각각인 것이 많아서 차종마다 들어가는 반도체도 서로 다를 수 있습니다. 같은 모델이라 해도 사양별로 들어가는 제어 기능이 달라지기 때문에 여기에 맞춰 또 부품 공급을 조절해야 합니다. 경우의 수를 합치면 최소 수백 가지는 나오겠죠. 이런 복잡한 경우를 모두 대비해 공급망을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 아니면 한두 차종의 공급망만 집중 관리하는 게 쉬울까요?
마지막으로 중요한 것은 테슬라는 자사 차량의 통합 전자제어 시스템은 물론 핵심 칩까지 직접 설계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의 강점은 처음부터 통합 제어에 중점을 뒀기 때문에 대당 필요한 반도체 숫자를 최대한 줄일 수 있고요. 통합 제어에서 빠지는 일부 기능을 구현하기 위해 반도체를 추가로 쓰더라도 그 반도체는 단순 기능의 공용 범용화가 가능한, 즉 값싸고 구하기 쉬운 것으로 대부분 대체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미 중앙에서 대부분을 통합 제어하기 때문에 국지적으로 사용되는 일부 반도체는 단순 기능에 그칠 것이고, 그렇다면 전용품을 쓰지 않아도 된다는 거죠. 이런 식으로 조달 코스트는 낮추면서 공급 안정까지 기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테슬라 스스로 전자제어 반도체 설계를 했기 때문에 관련 부품 공급망도 잘 파악할 수 있겠죠. 테슬라는 대형 부품 업체를 거치지 않고 반도체 업체와 직거래하는 것도 많다고 합니다. 기존 자동차 회사들은 반도체 회사와 직거래하지 않지요. 큰 부품 업체가 반도체 회사로부터 단품을 받아 세트 부품을 완성한 뒤 그것을 자동차 회사에 납품하는 식이죠. 따라서 자동차 회사들은 자기들에게 필요한 반도체 부품의 공급망 전체를 직접 파악하기가 어렵습니다. 이런 세 가지 이유로 테슬라가 글로벌 차량 반도체 부족 사태에서도 지난 1분기, 오히려 분기별 사상 최대 판매를 기록했고, 또 앞으로도 다른 회사보다 생산 손실을 덜 입을 가능성이 있어 보입니다. 테슬라 관련 두 번째 투자 소식입니다. 테슬라, 독일 법원의 기가팩토리 승인 촉구. 테슬라가 독일 법원에 10페이지짜리 서한을 보내 기가팩토리 승인 지연에 불만을 드러냈다. 독일의 기후변화 대응의지와 느린 승인 절차가 배치된다고 비판하며 빠른 허가를 요청했다. 업계에 따르면 테슬라는 독일 브란덴부르크 고등행정법원에 보낸 서한에서 베를린 외곽 기가팩토리 공장의 허가를 신청한 지 16개월이 지났지만 승인을 위한 시간표가 아직 없다는 것이 특히 짜증난다고 밝혔다. 테슬라는 친환경 프로젝트의 승인 절차가 석탄화력 발전소와 동일하다며 프로세서는 너무 오래 걸리고 법적 리스크가 가득하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는 필요한 투자를 억제하고 독일의 기후 목표 달성을 사실상 불가능하게 만든다고 덧붙였다. 테슬라는 기가팩토리가 가져올 환경 경제 효과를 강조했다. 기가팩토리가 완공되면 약 1만 2천 개의 일자리가 생기고 매년 전기차 50만 대가 양산된다. 50만 대는 매년 150만 톤의 이산화탄소를 절감할 수 있는 규모라는 게 회사의 설명이다. 테슬라는 공장 운영과 생산에 대한 승인이 한 달만 지연되면 100만 톤 이상의 추가 이산화탄소가 발생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테슬라는 부지 선정에서 생산 시작까지 20개월이 걸리는 일정이 절대 빠르지 않다며 기후 변화 대응을 위해서도 필요한 일이지만 독일의 산업 인프라 프로젝트에 대한 승인 체계는 기후 문제 해결을 위한 프로젝트 계획 실행의 시급성과 모순된다고 비판했다. 독일 정부의 유연한 태도도 촉구했다. 테슬라는 상세하고 정교화된 마스터 플랜을 만들고 조정할 기회 없이 승인을 받는 건 비현실적이라며 승인 절차의 유연성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테슬라가 직접 목소리를 내며 독일 정부는 허가를 미루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테슬라는 2019년 10월 독일 진출을 선언하고 기가팩토리를 지어왔다. 공사기간 환경 문제와 지역 주민들의 반발로 건설 중단과 재개를 반복하며 어려움을 겪었다. 독일 환경단체인 브란덴부르크 녹색연맹은 작년 초 테슬라의 벌목으로 주변 지역 수량이 고갈되고 녹지가 훼손됐다고 주장했다. 테슬라의 벌목을 멈춰달라고 하급 법원에 신청해 한동안 벌목 작업이 중단됐다. 작년 말에는 멸종위기 보호종인 사막도마뱀의 서식지 파괴가 논란이 됐다. 상급 법원이 환경단체들의 반발을 수용하며 테슬라는 공사를 진행하지 못했다. 환경 이슈에 휘말리며 승인도 늦어졌다. 악셀 보겔 독일 브란덴부르크주 환경부 장관은 올 초 현지 매체를 통해 테슬라의 기가팩토리 건설 허가를 신속히 마치겠다고 약속했지만 아직도 이뤄지지 않았다. 니콜라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콜라, 미국 판매망 확보, 트럭 전문 판매사 리그360 맞손. 미국 수소전기 트럭 회사 니콜라가 트럭 판매 업체인 리그360 서비스 네트워크와 클래스 8 트럭 출시에 손을 잡았다. 픽업 트럭틀의 판매도 추진해 협력을 확대하고 미국 시장을 본격 공략한다. 니콜라는 리그360과 트럭 판매와 서비스를 위한 제휴를 맺었다고 밝혔다. 리그360이 미국 전역에 보유한 65개 이상 대리점을 활용해
클래스타일 트럭을 팔고 유지 보수 서비스를 제공한다. 서비스 센터는 주요 대도시와 주간고속도로 교차로에 위치해 접근성이 높다. 리그 360이 보유한 대리점들의 오랜 경력도 이목을 끈다. 클리버랜드 브라더스와 톰슨 트랙터 등 평균 75년 이상 업력을 가진 개별 대리점들이 리그 360의 네트워크망에 포함돼 있다. 니콜라는 이들의 신뢰도와 노하우를 바탕으로 고객들을 잡겠다는 계획이다. 니콜라는 클래스파일뿐 아니라 연내 출시 예정인 트레도 리그 360을 통해 판매한다. 량사는 수개월 내로 계약을 마무리하고 출시를 준비할 예정이다. 니콜라가 리그 360과의 파트너십을 발표하며 당일 주가는 3.42% 오른 12.71달러에 거래가 마감됐다. 이후 제너럴 모터스는 니콜라의 지분 인수 계획을 철회했고 하나그룹도 보유 지분 50%를 팔기로 했다. 연료전지 개발을 이끌던 제시 슈나이더 니콜라 기술 수소 연료전지 부문 수석 부사장도 퇴사했다. 니콜라는 유통망을 확보해 차량 출시에 나서며 투자자들의 신뢰를 다시 얻을 방침이다. 니콜라는 지난해 트레 시제품 주행 모습을 공개했다. 연간 최대 3,000대를 양산한다. 올 2월 트레의 수소 버전인 트레 캐브버와 장거리용 수소 트럭2 슬리퍼도 선보이고 라인업을 다양화했다. 바이두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미국 주주 집단 소송, 바이두 승소. 주가를 부풀린 증거 없어. 미국의 주주들로부터 집단 소송을 당한 중국 최대 검색 엔진 기업 바이두가 승소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미국 캘리포니아주 세너제이 지방법원의 루시코 판사는 7일 밤 미국의 바이두 주주들이 바이두가 중국의 인터넷 콘텐츠 규제를 준수할 능력을 속임으로써 손해를 입었다면서 바이두를 상대로 낸 집단 소송을 기각했습니다. 바이두 주주들은 바이두가 2019년 3월부터 2020년 3월 사이에 이뤄진 성명서가 거짓이거나 오해의 소지가 있으며 결국 주가를 부풀리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주주들이 문제 삼은 바이두의 성명서 가운데는 마약, 도박, 포르노와 같은 유해하거나 문제가 있는 콘텐츠를 일수하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바이두 주주들은 바이두의 발표문이 바이두 검색 엔진 이용자들에게 확신을 심어주고 트래픽과 수익을 늘림으로써 주가를 실제 가치보다 오르게 했다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증시 나스닥에 상장된 바이두의 주가는 지난해 중국 인터넷 당국이 콘텐츠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면서 큰 폭으로 하락한 바 있습니다. 중국의 사이버 감독 기관인 중국 국가사이버정보관공실은 지난해 4월 바이두에 대해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콘텐츠의 유통을 중단하라고 지시하면서 바이두의 모바일 애플리케이션의 일부 채널 가동을 중단하라고 요구했습니다. 바이두 주주들의 집단 소송은 CAC에 이런 지시가 나온 직후인 지난해 4월 말 제기됐습니다. 바이두 주주들은 집단 소송에서 바이두의 경영진이 중국 당국의 콘텐츠 규제를 준수할 능력을 의도적으로 속였다고 주장했으나 코 판사는 그렇게 주장할 만한 증거를 찾을 수 없었다고 판시했습니다. 니오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니오, 2분기 생산 목표치 달성 못할 수도. 반도체 부족 탓. 최근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는 중국 전기차 스타트업 중 하나인 니오가 반도체 부족으로 2분기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수 있다는 의견이 나왔다고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보도했다. 윌리엄 리 회장은 올해 2분기에 월 7,500대를 생산하겠다는 목표치를 달성하기에 반도체 재고가 모자랄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여전히 생산 목표치를 달성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서도 올해 2분기 반도체 부족 문제는 여전히 어려운 상황이지만 생산에 미치는 영향은 단기적일 것이라고 말했다. 니오는 이미 지난 3월 말에 1달러짜리 반도체 재고가 부족해 5일간 생산을 중단한 바 있다. 다만 리 회장은 3분기의 경우 온보드 엔터테인먼트부터 엔진 시스템 등에 이르기까지 차량 제조에 필요한 반도체를 확보할 것으로 예상한다면서 반도체 부족이 매우 심각하지는 않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리 회장은 궁극적인 목표는 1년에 100만 대 이상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할 수 있도록 해 아우디, BMW, 메르세데스벤츠 등이 장악하고 있는 프리미엄 시장에서 확고한 입지를 차지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SCMP는 최근의 반도체 부족 현상이 북미, 유럽, 일본에 이어 이제 전 세계 최대 자동차 시장인 중국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됐다고 평가했다. 이후 오토 서비스의 TN 마오이 매니저는 중국의 테슬라 대항마로 꼽히는 세계 회사인 니오, 샤오펑, 리오토의 경우
지난해 매출이 크게 뛰었다면서 니오의 월 7,500대 생산 목표도 지난해 말 나왔던 낙관적인 예상치보다는 못 미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니오의 지난 1분기 고객 인도 물량은 2만 60대로 전년 대비 423% 많이 증가한 바 있다. TN 매니저는 점점 더 많은 젊은 고객들이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의 차량을 선호하고 있다면서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니오 및 중국 전기차 제조업체들의 성장 잠재력이 크다고 말했다. 샤오펑 관련 투자 소식입니다. 중국 신생 전기차 업체인 샤오펑이 허베이성 오안시에 제3공장을 짓기로 했다. 중국 인민망 등에 따르면 샤오펑은 전날 성명을 내고 오안경제개발부에 약 1,000여 규모의 스마트 자동차 제조 기지 및 연구개발센터를 건설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 공장에서는 연간 10만 대가 생산될 전망이다. 허자오펑 샤오펑 창업자 겸 최고 경영자는 후베이인으로 고향에 투자하게 돼 기쁘다고 말했다. 다만 구체적인 투자 규모나 생산 일정 등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샤오펑은 현재 본사인 광둥성 광저우시 바로 옆에 있는 자오칭에서 제1공장을 가동하고 있으며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을 갖추고 있다. 지난해 9월에는 연간 10만 대 생산 능력의 제2공장을 2022년까지 광저우에 짓겠다고 발표한 바 있다. 니오 리오토와 함께 중국 전기차 3인방으로 불리는 샤오펑은 2014년 설립된 중국의 신생 전기차 업체다. 알리바바, 폭스콘, 샤오미 등 대기업으로부터 투자를 받으면서 유명해졌다. 지난해 8월 뉴욕 증권거래소에 상장했다. 샤오펑은 현재 스포츠 유틸리티 차량인 G3와 세단인 P3 등을 판매하고 있으며 올해 1분기 1만 3,340대의 차량을 고객에게 인도했다. 이는 전년 동기 대비 487% 급증한 규모다.